안녕. 26년 면접 합격 자료 07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익숙해졌을 것 같고, 그치? 음, 어, 이번에 알아볼 내용들은 화제별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치? 화제별 특성을 한번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화제의 특성은 어떠니까 어떤 대책, 그래서 약간 이런 화제의 특성을 먼저 조금 이해해야, 그래서 주된 질문일 때 이러한 특성을 하고 대책은 거의 다 비슷해. 쌤이 약간 대책을 쓸 때는, 말할 때는 대책은 예방, 소방, 방화 관점이거든. 예방, 소방, 방화. 예방은 뭐야? 그러면 안 나게, 불 안 나게. 그치? 소방, 불 끄게. 방화, 확대 안 되게. 요게 그냥 핵심 키야. 그렇다 보니까 요것들은 약간 공통으로, 그치? 그리고 뭐 예방이면 불 안 나게 만드는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불연제 쓰거나 화재 발생 요소를 최소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화 측면은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피난 안정성을 가미해줘야 되는 거거든. 소화는 조기 소화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예가 스프링클러 중에서도 조기 반응 헤드를 쓴다든지 그런 등등.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되는 말 형태로 흘러가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지. 합격 자료를 펼치고 1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길다고 뭐 다 알아듣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지?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목적 건축물. 목적 건축물이다. 목적 건축물의 특징은 뭐요? 목적 건축물은 내화 건축물하고 비교해보면 되지. 목적 건축물은 고온이면서 단기적으로 급격히 빨리 타. 그지? 그래서 화염의 분출면이 넓고 크고 복살이 커. 접근하기 곤란하지. 그리고 빨리 타기 때문에 플래시오버가 일반 내화 건축물보다 훨씬 더 빨리 생기는 거지.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도 빠르고 등등등. 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소방학교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지. 그지? 화재 조사 파트에서 전체적인 화재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다량 방수나 인접 건물에 대한 예비 방수가 미리 표현된다. 목조 건축물하고 유사한 건 뭐가 있어라면 일반적으로 보면 뭐야 문화재들, 그렇지? 문화재 뭐 사찰, 절 이런 거 있잖아. 특히나 그렇게 보면 돼. 목적 건축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목적 건축물이 지금 뭐냐 전원주택 이런 것 많이 했잖아. 근데 그걸 잘 못하게 지금 법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그걸 딱 보고 목적 건축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불에 견디기 위해서는 목조보다는 내화로 가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있네. 대규모의 목조가 있어.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목 구조의 창고, 뭐 정비소, 공장, 사찰 등이 있을 수 있다. 목조 학교도 있대. 그 다음에 대규모 목 구조는 화세가 강하고 연속도 빠르다. 당연한 거지. 확대 위험이 엄청 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목조 건축물은 아닌데 산림 화재, 산불에서 이렇게 전파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다량의 불티.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화재의 성상을 이해하면 되지. 훈소처럼 불티 없이 발생하다가 이제 화염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무염착화되면서 착화, 화재 확대, 전파, 이게 뭐 연소 낙하까지 볼 수 있는 거. 비하에 대한 화재 위험성도 높다. 그래서 소화대책 마련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범위를 더 넓게 잡는 거야. 불티가 나가가지고 어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잘 없을 수 있으니까. 방화조 봅시다. 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목조가 있고 방화조가 있고 내화조가 있거든. 또는 이제 목조, 그냥 방화지구, 방화조, 그 다음에 내화 건축물, 내화조 이렇게 딱 보거든. 근데 방화조는 목조보다는 훨씬 뛰어난 방화적인 성능이 있어. 그렇지? 연소 사항은 좀 비슷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초기 의에 뭐가 외벽과 처마 사이가 적다. 연기가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서 공기 유입이 적고 열기가 충만하기 쉽다. 요거 조금 주의 표시하고 2번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에 훈소가 된다. 그치? 목조보다 연소가 좀 더 더뎌 줄 수 있겠지. 느려지는. 그치? 그리고 화염과 연기가 벽체 내부에 확산돼서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최선기 위에는 몰탈의 박리, 외벽이 붕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몰타르는 그냥 시멘트 벽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몰타르 벽이기 때문에 방수되는 물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서
그치? 외벽, 처마, 지붕송에서는 잔화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내화조하고 뭐 방화조의 가장 큰 차이는 방화조는 확대를 좀 막을 수는 있지. 목조보다 뛰어나니까. 하지만 재사용 불가능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지어진 일반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주택주 이런 것들. 일단 내화조가 나왔네. 내화조는 내화 건축물이지. 내화조, 철근 콘크리트, 조적, 석조 뭐 등등등 얘기한다.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내화는 불에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댔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3층 이상, 7층 미만의 중층 내화 건축물을 조적물을 내화조 건물을 언급하고 있더라. 그렇지? 주요 구조부는 타지 않는다. 타긴 해도 일정 시간 내화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건축물의 기밀성은 우수하고 초기 연소는 완만하고 화세도 약하고 초기 외부의 공기 유입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중성대에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중성대 상부는 연기가 배출되는 개념이고 중성대 하부는 연기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겠지. 화점 확인에 자세를 낮추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 중기를 지나면 농연, 열기가 실내 복도에 충만되어 있더라. 내부 진입도 어렵고 화점 확인도 어렵다. 배관, 샤프트, 계단, 덕트, 연소 경로로 상층부 연소가 된다. 우리가 내화조로 그냥 보는 게 좋고 내화조 다음에는 이제 이게 층수로 나눠가지고 고층 건축물, 심층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질로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고민하는 거지. 주택 보자. 주택 요즘 핫하지 계속, 그렇지? 주택이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생각하면 되고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그렇지? 뭐 시설법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그리고 가만 쳐다보면 소화기는 답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만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렇지? 목조나 내화조 건축물이 많다. 주택화재는 인명피해가 크다. 그렇지? 1층 생활 공간에서 화기 취급하는 주방 거실이 있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고 발생 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 가장 많대. 저녁 요리하면서 발생하는 거보네. 10년은 상대적으로 화기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이 적다라는 개념이지. 주택 화재의 소사자,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얘기해. 소사자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 집단에서 벗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 사람들 모이는데 잘 안 쓰고 소사자의 특징은 고령자, 노약자, 소아가 대부분이다. 발화 장소는 부엌, 거실은 난방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방화에 의한 주택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조리기구는 당연히 가스레인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냉동식품에 의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식용유 케이크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하면 되겠어. 이것들은 주요 사항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 화재의 특징이 뭐고 대책은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예방, 소방, 방화 관점에서 세팅을 하나 해놓고 활용면이지. 그러니까 그 특성들 그러한 건축물 특성들 화재가 확대 빠르니까 조기 피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지? 그래서 구획을 시켜놓는다든지 이렇게 지하실, 지하층 가볼까? 농연이 충만하다. 농연이 충만하면 연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지. 불완전 연소의 성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진입구, 계단 통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곤란하고 공기 유입이 적기 때문에 연소가 굉장히 완만한 편인데 시간 경과하면 아주 복잡한 연소 상태를 가지게 되지. 거의 출입구 한개소인 경우에는 진입도 곤란하고 극기구, 배기구 구별이 힘들어. 진입을 한단 말은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곳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배출되는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찾기가 힘든 거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하실에 전기실, 기계실 등이 많이 돼 있고 소방대 활동이 매우 위험한 것이. 그래서 거의 지하층 화재의 최악의 형태는 그지? 경기도에서 말했던 냉동창고 이런 것들도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하철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자. 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백화점 대형 점포. 대형 점포 부분은 시장화는 좀 구분하면 될 거지. 그치? 영업인데 영업 중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출입이 있고 가연성 상품이 다량 진열되어 있어서 화재가 일단 발생을 하기 쉽지 않지만 발생이 되면 확대가 인명피해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 백화점 가서 점검 많이 하는데 점검 백화점은 의외로 진짜 좀 약간 잘해놨어. 설비를 잘해놓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
그래가지고 소방 계획서 이런 것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숙박으로 가봅시다. 여관과 호텔이 있습니다. 여관 호텔은 건축물 구조를 잘 모르는 거나, 그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은, 그러니까 불특정, 그러니까 그 장소에 특정 지어진,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하건지 그 구조를 아는 사람, 이런 거 특정 지어진다는 거고. 불특정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끝판왕이 다중이용업소예요. 다중이용업소는 이렇게 나와 있는 숙박들 또는 뭐가 있어 노래방 이런 것들 주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음주, 그죠? 해방감으로 해서 무방비 상태가 많더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오면 진짜 위험해져. 무조건. 그지? 쌤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당연한 말인데 암기 잘 안 돼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됐으니까 무방비잖아. 무방비면 사고를 많이 쳐. 그렇게 많이 외운 거지. 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재 발생하면 종업원, 안내방송, 소방기관의 신고, 물론 피난 유도에 대한 소방활동이 신속히 하지 않으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대표적인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 처음에는 시티 노래방에서는 4층에서 화재 발생해서 전체 7명, 9명 그렇게 죽거든. 복도에서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문 열고 복도에 연기 자욱하는데 콜록콜록 이렇게 죽어진 거지. 그러니까 두세 걸음에서 사망해. 마셔가지고. 과거에 많이 사상자가 난 사례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복잡한 미로 같잖아. 그 심지어 쌤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노래방은 비상구를 약간 잠궈놓고 약간 관리하는 데가 좀 많거든. 내부에서 열린데 근데 이게 위급한데 그게 열리니? 그치? 나빠. 그 다음에 각 방이 밀실돼 있고 심야에 숙박자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잘 못 듣는 경우로 해서 비난을 더 어렵게 한다든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발생될 수 있지. 그래서 여관, 호텔, 숙박업소 최근에 다시 했잖아. 숙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한 유무들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26년도의 방향성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좀 더 빨리 늘 수 있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부분에 쌤이 약간 기본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야 이런 거 있잖아. 발표 문제에서. 이런 질문 왜 할 것 같아? 쌤이 이제 발표 문제 때도 다 설명하겠지만 이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치? 문제가 크니까 내는 거야. 문제가 큰 이유는 그 상황을 보면 야 이거 사람 많이 죽겠구나 위험하겠구나 그런 위주인 거지. 이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가서 질문자의 의도자의 질문을 의도했던 사람에게 딱 이제 적재적소에 답변해 주면 그럼 만족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느끼는 게 비슷해. 내 채점은 10점인데 이 사람들이 2점, 6점 이렇게 주지 않아. 그래. 좋은 의견이네. 잘하네. 주제를 잘 파겠네. 그래서 질문을 딱 듣자마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대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그치? 고팽창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한다. 그러면 포인데 고팽창포는 발포 배율이 80 이상 기본 틀. 우리가 이제 이 승인 기준은 500배 이상이잖아. 그 고발포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뭘까? 기존의 스프링쿨러나 가스계가 감당할 수 없겠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전기차인 거거든. 그래서 전기차나 지하주차장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쓰는 것들이 바람직하게 됐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했지? 그 다음 병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해서 병원은 의외로 화질을 확대시키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어. 산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야간 휴일에 방화 체계가 좀 다르고 당직 의사, 간호사, 몇 명에 대한 경비원, 소수인원 딱 동그라미 딱 치고 야간에 발생하면 그치? 피난 행동이 불편한 노인, 입원 환자, 그죠? 한정적인 인원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의료시설은 약간 엄청 강화돼 있지. 그죠? 다 알다시피 의료, 그죠? 으스간 자석 알지? 스프링쿨러 들어가 있고 간이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으스간 자탐 속보 이게 의무상으로 26년까지였으니까 이제 거의 올 연말이면 마무리돼서 이제 하겠지. 유해 좀 큰일 나씨. 나 유해 좀 투사할 거야. 노인복지시설 양로원도 마찬가지고 고령 이상 심리 상태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작잖아. 그러면 피해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지.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설비 조작법도 병원 중에 설비가 어디 있는지,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 그지? 그래서 쌤이 그냥 가서 혹시 소화기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찾는 거야. 이렇게. 불났었을 땐 더 심각하잖아. 그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훈련이 많이 좀 필요해. 그렇게 해서 딱 병원은 잘 보도록 하고, 밀집 가구, 그지? 목조, 방화조, 밀집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밀집 가구라는 것들은 주택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지. 이때 이제 소방차가 올라가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지? 소방 용수에 대한 사정도 나쁘고, 그지? 이때는 신속한 관창 배치, 수계동이 연소 확대되는 거. 그러면 도로나 내화적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연소를 제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 이러면 주택지구가 쭉 타는 거야 진짜로. 불이 진짜 빨라지거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주택지구도 소방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수로지, 그치? 소방시설이나 그죠? 출동 뭐 용수시설 또는 출동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비상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 그지? 요때 화재 특성은 도로가 협소하고 간격이 좁고 소방대 진입이 어려워. 그래서 내부에 관창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늦어지는 만큼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창으로 분출된 화재면 인적 건물의 처마 또는 지붕을 창문을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밀집 가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 그지? 근데 그 단독주택이 수동에 가깝잖아, 그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지만 자동이라 해도 그 가구 내의 음성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 주는 건지 쉽지 않거든. 그리고 뭐 소화 설비를 해봐야 소화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단독 주택에 자동 확산 소화장치, 자동 확산 소화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지? 넘어가서 위험물 유류는 의외로 이론 쪽에서 질문했었을 때는 좀 질문이 좀 작어. 왜? 유리는 워낙 위험하니까. 위험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질문을 대체를 잘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엄청 강화돼 있지. 인발대로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용으로 돼 있다. 그치? 대통령용으로 연소 성상이나 발화 위험성 특성별로 해서 관리 기준 체계가 엄청 강화돼 있지. 그리고 상시 점검도 하고 소방서에서 나온다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 발화 건물 내에 위험물이 있으면 특성에 따라서 죽수라든지 소화방법 자체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위험물에 대한 성상복과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엄청 크고 연소가 빠르고 발생하면 확대될 위험이 크고 소화 진압이 곤란하다. 당연한 말이잖아. 이렇게 3분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뭔지 핵심 키를 다 찾아. 가스 최근에는 이제 뭐 수소가스 충전소도 많이 생기는 거고 원래 주변에 이제 LNG, LPG 많이 생겨져 있고 그지? 이런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중이긴 해. 그지? 이것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위험 요소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위험군이거든. 그지? 가장 위험이 크니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가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특징만 보면 가연성 가스다. 누설되면 공기 중에 방출되고 이때 이제 화재가 불 붙게 되면 가스 화재로 돼서 불꽃되면 연소하지. 착화되지 않으면 폭발 안견에 혼합돼서 체류, 그렇지? 그리고 가벼울 때는 실내 위쪽, 무거울 때는 아래쪽에서 체류하고 착화하는데 폐쇄성이 있거나 그죠? 일정 농도 이상의 대량으로 돼 있을 때는 폭발할 수도 있지. 폭발. 점화원들은 가스계 점화원은 아주 작은 에너지잖아. 뭐 메탄 같은 경우에는 0.25mJ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전기나 아니면 뭐 그냥 공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전기 누적으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어. 위험성 보면 지금 확산, 누설, 그치? 그리고 거의 소화가 불가능에 가까워. 그리고 1차 폭발일 때 설비가 뭐 남아있으면 설비의 잔여로 인해서 2차 폭발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2차 폭발 이후에는 이건 뭐 소방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솔직히 좀 없긴 하더라고. 선생님이 단순하게 공사 현장에서 아세틸렌 가스 폭발하는 것들 봐도 소방대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빈 용기를 다 치우는 거, 그 외에는 없지.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가스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LPG 충전소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가스 시설 기준조에서 안전거리 원활하게 지켜지는지, 방화벽 기본적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지.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해보면 전기는 화재 분류상 C급이잖아. C급.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써. 늘 편의에서 쓰긴 쓰는데 화재 발생이면 전기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C급이다. 그죠? 매우 자주 발생하고 전원만 차단되면 진화는 전기에 인한 확대는 줄일 수 있는 거지. 그치? 전기는 워낙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시설물은 두 번째 점에 화재 진압 절차는 진압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전기 화재 1차적 원인은 위험 요소를 인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어.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감전, 그래서 약간 이게 안전 장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한, 또 실행을 잘 안 하고 있는 약간 이제 후진국스러운 곳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 감전 사고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막 이렇게 떨다가 감전 중에 있다가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의 근육은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이 있고 펴지는 근육이 있거든. 오므리는 근육이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죽게 되고 있는 부분도 많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 방향을 해야 되느냐, 그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옷도 있고 그런 좋지, 뭐 기구도 쓴다든지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인식을 못한다.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 내용들. 그리고 차단기가 열렸을 때 많아가지고 지휘자가 빠르게 숙지하고 차단기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하고 전달돼 있어야 된다는 거. 승강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누전도 굉장히 많이 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경미하게 되다가 확대로 이제 화재 발생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건축물 전체의 단전은 바람직하진 않아. 단전하면 비상발전기로 지원이 되는 곳이 아니면 소화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 전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 화재로 바뀌는 거고, 전기는 기본 특성만 생각하면, 그죠? 전기에 절연성이 있는 약재를 써야 되거든. 물은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분말을 쓰면 단점이, 분말로 인해서 불은 꺼질 수 있으나 전기 관련돼 있는 장비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그 분발이 굉장히 미립자여가지고 기판이나 이렇게 막 함 속에 다 들어간다더라고. 그 다음에 좀 가스계를 쓰려고 해서 가스계 잔량 저렴한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이산화탄소는 장비 자체가 동파에 관련되어 있는 동기의 우려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오면 뭡니까? 인사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뭐 줄톰슨, 그지? 우무현상 이런 것도 보면 되겠고. 전기설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늘상 예상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초고층은 소방 관련법 중에서 고층 건축물 11층 첫 번째죠. 건축법상에서는 30층 이상. 30층. 초고층은 50층. 그죠? 고층은 30층. 50층, 30층. 그래서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분류 중에 하나가 준초고층이라는 말을 현장 용어상에 쓰긴 하거든. 그리고 세 번째 점에 고층 건축물은 내화 구조 똑같이, 하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외력의 내부 환경에 추가되고 있는 요소가 있어. 우리가 이제 연기의 전파나 화재 확대를 고민해 보면, 그치? 어떻게 하면 수직 공간으로 전파되는 게 가장 빠르거든. 그때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연도래야. 연도. 그치?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세 번째 점에 화재 상황도 다르다. 그치? 그래서 2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 1구획당 100제곱미터 내외의 내화조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한 집당 하나의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 연소 확대는 상대적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이걸 원래는 작을 수 있지만으로 마무리를 지었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어때? 발코니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창문을 벽에 통창을 하잖아, 통창을. 그렇다 보니까 상층부의 연소 확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아. 그치? 이해 잘해줘. 그래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고층 건축물 화재인 경우에는 설비를 파악하고 있는 게 주요 포인트다. 여기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상층부가 발생하고 저층부에 발생했을 때 좀 다르지, 그치? 저층부는 그렇죠? 발생했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환경은 고층 건축물인데 저층의 화재 발생해서 내부적으로 수직 공간에 연기나 화재 확대가 됐었을 때 가장 최악이야.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자, 그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설비가 들어가져 있고 그 설비를 활용한 형태. 소방대가 갈 시점 스프링클러는 벌써 소화 진압이 끝났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제실자에 대한 요구조자의 탈출,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진입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현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층 부분들 어떻게 소화 진압을 할 건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화재 발생층의 한 3, 4개층 하부가 우리가 이제 도달돼야 되는 층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잘 파악하는 거다.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이지. 그래서 심지어 쌤이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소방대는 우리가 이제 소방관이 써라고 설비를 갖춰 놓잖아. 뭐가 있습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에 호수 3본, 그리고 관창이 1개 또는 2개를 비치해 놓는 게 의무사항이거든. 그런데 소방관들은 걔를 안 써. 근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구비되어 가서 가져간 호수가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기타 등등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되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쓰는 거지. 평소에 내가 늘 훈련하던, 그리고 늘 쓰고 있던 걔가 믿음직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지.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새 거네, 좋아, 이렇게 안 쓰거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그지? 그렇게 보고, 고층 건축물의 화재 특성이다. 초기에는 가연성 가스 나고 연소하고 흰 연기도 깎고 불안전 연소되고 시야가 불가능하고, 3번에는 연기는 계단을 경유해서 위층으로 확대되고, 그치?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는 연기가 분출되고 착유리가 파손되고 화염 분출하고 동시에 이제 공기가 공급되니까 화재가 격렬해지는 거지. 인접 건물 연소 확대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 고온의 불꽃은 외벽 타일 등에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파열돼서 비산하게 됩니다. 터져 나가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건축물 구조상 결함 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슬리브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슬리브는 벽체 구멍이 난 것들 얘기해. 바닥면에도 구멍이 나는 거. 이 구멍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을 때가 슬리브라고 불러. 그 슬리브는 밀실하게 쳐야지.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요 테두리 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밀실하게 내화 충진제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슬리브는 구멍인데, 활용되는 구멍인데 주요 배관 테두리는 무조건 뭐 밀실하게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웠을 때가 문제인 거지. 파이프 관통부 등등이다. 슬리브라는 용어들 한번 상상해보고, 이렇게 해서 인접층, 그렇지? 상층 또는 옆에 이렇게 이제 인접 갈 수 있지. 그리고 전기 배선 샤프트, 이거는 정기적인 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을 샤프트. 샤프트는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뭐 EPS-C, TPS-C 있잖아. 그런 그 실들을 다 샤프트라고 보통 불러.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면 옆에 전기실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들어오면 그게 다 샤프트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케이블들이 있어. 요것들은 전기법은 화재 확대 측면을 엄청 더 꼼꼼하게 법령으로 전기법령에 돼 있어. 그러니까 전기 배관 지나가면 까만색으로 해서, 그렇지, 내화 충진제를 많이 발라놓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발려있지 않았을 때 문제는 될 수 있겠지. 그다음 베란다 없는, 등이 없는 벽면은 창을 통해서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고 있고, 계단실 엘리베이터의 구획이 개방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다. 계단실 출입문이 방화문인데 거기에 자동 폐쇄 장치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쓰고 있는 거지. 편히 병원에서 많이 그래. 그러니까 한 3계층을 쓸 때 위아래로 그냥 문을 열어놓는 거지.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자동 폐쇄 장치가 나중에 설치되기 좀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안 해놓더라고. 그래서 그냥 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문 고정 장치지. 그래서 노루발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모양 있잖아. 그 문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층으로 연소 확대되고, 항상 이제 곧 소방관이니까 인지하는 게, 어딜 가든지 계단실이 오염되는 순간 피해는 어마무상하게 커져. 절대로. 그치? 그래서 계단실을 구획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죠? 초고층은 상층의 강화율이 확대될 수 있더라. 낙하 위험성 등등등 보자. 초고층이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차량 가볼까? 차량은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에 차량은 좀 다양하게 나오네. 일반 도로에서 차량도 교통사고를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 그 다음에 궤도 차량, 우리가 철도라고 보통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지하철, 이렇게 다 정리해보자. 그죠? 요즘에 차량은 종류들이 나눠지죠. 가솔린에 대한 뭐 등유, 경유, 유류로 돼 있는, 그죠? 예, 화석연료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애들 거냐, 아니면 전기차냐, 또는 이제 새롭게 딱 들어오는 것들은 수소. 그러니까 3가지야. 뭐가 있어? 라면 기름으로 되는 유류차. 그치? 두 번째는 전기차. 전기차는 핵심이 뭡니까? 라면 배터리지. 이 배터리는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수소가 이제 수소. 요즘에 친환경 버스라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수소차도 근데 수소는 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잠시 얘기했었는데 수소는 의외로 터지는 형태보다는 이제 수직으로 워낙 이제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수직으로 치솟는 불꽃 그 불꽃이 주변에 전파되지 않을 정도로 위로 빨리 간다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렇게 되면 방출 열량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것보다 위로 주로 다 간다더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좀 안전하게 되더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발열량을 산정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름에 관련되어 있는 휘발유차는 전기차하고 발열량은 똑같아.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열의 양은 똑같아. 그래서 발열량을 안다는 말은 주변에 전파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 뜨거워. 그럼 인접차도 가열되고 가열돼서 이제 또다시 또 발화되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는 전기계통, 연료계통에서 고장 외에 충돌 등의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더라. 그렇지? 인접 건물에 가연물이 있으면 또다시 연소는 확대된다는 뜻이고. 그렇지? 그리고 승차 인원 등에 대해서 화재 상황은 다양하게 될 수 있고. 고속도로일 때 2차 피해 위험성 있지. 요즘에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약간 뭐 촬영되어 있는 거 블랙박스 같은 것들 보면 그치? 이거 뭐 조치를 안 취해서 뭐 다음 뒤에 오는 차하고 또 막 뭐 2차 충돌, 2차 가해가 발생되고 그런 것들 있지. 궤도 차량은 철도다. 철도는 자체는 불연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본에 내장재도 난연성 재질. 이때 한번 정리하면 불연과 난연의 가장 큰 차이는 불연은 타지 않지. 타지 않는 재질. 난연은 그치? 타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참 잘 타지 않는 건데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 똑같아. 불연은 그지 무슨 시험합니까? 타는지 안 타는지를 시험하는 거. 질량 감소율을 든다든지 발열량이 얼마 그러니까 몇 프로 남아 있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난연제나 준불연제는 태워가지고 나오는 열의 양으로 테스트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불연, 준불연, 난연 중에 세 가지 동시에 보는 것들은 태웠을 때 나오는 기체가 그죠? 연소생성물 중에 하나지. 쥐의 행동을 언제까지 정지시키느냐. 그 쥐가 언제까지 오래 살아남았어 이런 것들이지. 그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수용 물품들, 연소 등등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특정. 이게 철도에서 불나면 어느 양에서 불난지 진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가이드가 엄청 잘 돼 있어,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거. 그런 부분 잘 돼 있는 것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발화되는 경우에는 피란 혼란. 진짜 무섭고 하는 것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죠? 서울에 이제 여기에서 유류 관련된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붙인 놈도 있었고 추가로. 쌤이 할 말은 아니지만 사형시켜야 돼. 진짜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 다음 지하철역 밑에 지하철 마찬가지지. 지하철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구간 역과 역간 사이를 지나들 때는 터널처럼 공간이고 아니면 개방된 공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역은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 끝은 개방이 돼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는 지하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추결과 개방을 동시에 가지는 위험성을 가져. 그지? 그리고 연료가 전기잖아. 그리고 고압의 전기가 흐르고 또 있어.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야. 진짜. 그지? 그리고 그 지하에서 발생되어 있는 차량에서 발생되어 있는 연기를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연 설비 등은 일체 없어. 왜 없어요? 그러면 초반에 기술 공부 초반에 했었을 때 왜 배출하지 않지? 너무 큰 거야. 배출하려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공조로 연기를 빨아내야 되거든. 그렇다 배출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불가능해. 그래서 확대를 최소화시키고 독성가스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스프링클러가 그 객차 사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아니 그 철도에 있는 건 아니잖아. 지하철역, 그냥 궤도에 있는 게 아니고 승강장 쪽에는 있잖아. 그 승강장에서 스프링클러 터지면 일정 이상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딱 보면 되겠어. 그다음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지금도 국정조사까지 하고, 그지? 무안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었다, 그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데, 근데 쌤이 이제 약간 그 유사한 형태로 그 전에도 약간 뭐 관련되는 자료를 많이 보면 그 비행기가 의외로 소화 시스템이 거의 없어.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면 비행기 안에 뭐 소화 설비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 스프링클러 넣거나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물의 양을 준비할 수가 없지. 그래서 고민해 보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소화기야. 밀실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다른 수원을 이제 가져올 방법은 없어. 그때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든지 선박 또는 이제 지금 이 밀실하게 되어 있는 이제 비행기 이런 쪽에서는 미분무가 어떨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미분무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데 그 미분무는 사전 검증 제도가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이걸 조금 필요하게 약간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게. 그런데 내부에서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지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더라고 잘. 항공기는 분류하면 대형 여객기 밑에 보니까 화물기, 군용기,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 이렇게 있더라. 기체는 알루미늄이거든. 알루미늄은 600도가 되기 전에 용융돼 녹아서 휘어져. 그렇다 보니 기능을 못하는 거지. 불 차단한다든지. 그러니까 타는 건 아닌데 녹아버려. 이렇게. 그리고 대형기는 많은 항공 연료를 그죠? 보통 이제 제트류라고 하는데 그 휘발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휘발유 유지. 나프타하고 휘발유 그 사이쯤 되거든요. 그리고 연소를 급격하게 인명피해가 크다. 추락하면 지상 건축물도 연소 확대될 수 있고 연소 방향과 3번의 속도가 풍량, 풍속, 기상 환경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지. 그리고 알루미늄은 단시간에 연소돼서 금속 부분이 용해될 수 있더라. 그렇지? 연료 탱크는 날개 부분으로 주로 많이 넣거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뭐 소화진압은 가스로 일정 부분이 있는데 불을 붙으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지. 그렇죠? 불 붙은 기름 유출을 보냈을 때 하부로 떨어지게 되면 산림화재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 군용기는 폭발물도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뭐 외부 요인에 의한 부분들은 솔직히 답을 할 수는 없지.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소화기 가장 기본적이다, 그지? 소화기 그리고 화물칸 이제 구획 격실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는 전용 소화 시스템의 가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는 이것도 좀 위험한 게 약간 뭐 우리가 탑승객이 승객이 탔는데 그 하부에 화물칸이 있는데 화물칸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거의 해봐야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소화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쌤이 자료 조사하면서 좀 황당했거든. 뭐지? 그러니까 이건 외력에 의해서 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형태로 소화 진압하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공동구입니다. 이 공동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동구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구 지하구 공동구가 있지. 지하구는 전력통신 지하구가 있고 그 외 가스 냉난방이 있을 거고 그 외 공동구가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전국에 한 30여 개소 정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 관장하는 거, 행정안전부 관장하는 게 나눠져 있는데 일원화시키기는 쉽지 않지. 그지? 그리고 공동구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라면 다시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전력통신용 그리고 가스 냉난방용이 한꺼번에 공동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지? 그래서 공동구도 같다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뭡니까? 라면 생각해보자. 밀폐지. 그죠? 밀폐. 지하가 주로 많잖아. 그지? 그리고 전기 이 배관 배선은 불연제는 못 쓰거든. 단연제를 써. 그리고 지하의 특징은 추결이야. 그리고 불안전 연소 많이 하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는 없어. 너무나 길거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감지되는 시스템들. 그지? 그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해서 그러니까 더 확대되는 것들을 막는 거.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지하구 소화설비 쪽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럴 때 우리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라면 연소 방지 설비라고 적혀있어. 하나만 써볼까?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무슨 말이요? 우리가 말하는 소활동 설비 중에 하나다, 그지? 소활동 중에 연소 방지 설비는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불은 구간 A에 났는데 A 전후에 있는 A가 있는 구간 전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확대가 되지 않게. A 구간에 스프링클러 다 넣으면 되잖아. 너무 길고 그리고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터널도 소화설비가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성 보고 소화설비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 그죠? 장시간 소요된다. 소활동이. 이건 뭐 다 탈 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지. 요게 다량의 가스, 열, 연기, 유독가스, 산소 결핍, 그렇지? 화재 상황 판단하기 쉽지 않아. 그리고 이게 진입구가 양쪽에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지어서 못 들어가지. 소활동도 장시간이라서 체력과의 싸움이고 추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방 이제 방화복 자체를 입잖아. 그 내부의 온도가 너무 급상승해 지하면. 그래서 좀 위험해져. 그래서 그리고 지하 지상 부분이 더해져서 광범위하게 분산되니까 활동 통제가 힘들고 그리고 케이블은 그치 외장 피복이 돼 있는데 소할 때까지 녹으면서 계속해서 그치? 난연제는 불 붙긴 힘들지만 불 붙으면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크다. 우리 뭐 서울에서 났었을 때 불도 났었을 때 재산적 피해가 한 일주일 정도 인터넷 관련돼 있는 광통신 케이블이 광케이블이 탔었거든. 그때 뭐 추정치는 100억부터 300억까지 이렇게 되더라고. 한 일주일 못 쓰면 그 일대를 다 마비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기관망에 해당되는 이러한 케이블류들 화재 발생되면 진짜 클 거야. 그치? 그러면 쌤 대안은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기 감지하는 수밖에 없어. 그 조기 감지 중에 끝판왕이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광센서 감지기라는 게 있어. 광 케이블로 인해서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승인품 국내 기준으로 승인돼 있는 품목은 가격이 되게 비싸고 같은 성능을 가진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승인품은 알루미늄 관 속에 광 케이블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 그런데 비승인품은 그 광 케이블만 깔아놓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는 자진 설비처럼 해서 자진은 뭡니까? 법적인 대상은 아닌데 법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 금액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품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저렴한데 약간 기능을 좀 축소시키고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 그래서 설치 잘 해놨다 샘은.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쭉 깔잖아. 그러면 최장거리가 뭐 나 4, 5km까지 충분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시간 위치별로 온도가 다 측정이 돼. 그리고 좀 고온이 올라가. 그럼 1차 경보가 오거든. 그때 가서 환경을 보는 거라. 추결이 왜 이렇게 발생했지? 뭐 케이블이 타고 있나? 그죠? 추결해서 그렇게 확인하면 그때 조기에 진압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내용들. 그렇지? 그래서 조기 감시가 제일 1번.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뭐 자동 소화설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들 이제 약간 사회적 규모, 경제적 규모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 돈이 없어. 생각해보자. 지금 이제 12층 정도 되는 노후 건축물, 한 2, 30년 정도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불이 나서 일가족이 모두 다 이제 목숨을 잃었어. 그지? 그렇게 떠들면, 아니,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맨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지? 노후 대책 빨리 마련해라.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 그럼 그 공무원, 그 국회의원 급여를 까서 그 사람들한테 소화설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힘들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다 줘. 하기로 했어.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거야.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들은 얼만데 그거 자기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설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 조성 마련 이런 것도 안 돼. 왜? 특정한 부분들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반론도 엄청 많은 거야. 자, 지금 뭐 무상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왜 자기 집 설치하는 거 10만 원, 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자기 집으로 해야지. 왜 그걸 세금으로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마련해라, 재현 설비해라, 자동 소화 설비를 해라. 그건 자꾸 이제 그냥 뭐 국회의원이니까 약간 뭐 그런 인기에 영합한 이런 뭐 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약간 그 현실감 너무 없는 말인 거지. 그래서 소방적 지식 이제 많아졌잖아. 우리 6층 이상이면 다 스프링클러 넣잖아.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니? 옛날 건물들이 문제거든. 그러면 개선 사항이 있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적정 경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주방에서 확산수화기를 뭐 2개 이상 다는 걸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신청하면 2개 설치 비용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 그냥 이제 앙카나 그래서 천장에 달아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설치비까지 다 했었을 때 10만 원 정도. 그것들은 이제 아파트에 기금이 모여 있으면 그 설치할 수 있게. 그냥 거기 있는 집단들의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쌤 입장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도로 터널이 있네. 도로 터널 페이지는 여전히 6페이지로 도로 터널은
방음 터널이 사고가 크게 났었죠. 근데 개방된 공간에 방음하기 위한 터널, 그 방음제로 이렇게 도명터로 돼 있잖아. 아니면 이제 막으로 돼 있다지, 양쪽 이렇게. 근데 방음 터널의 재질이 왜 불이 나게 하죠? 쇠를 못해. 쇠는 추결도 많고 해서 안 좋고 이제 노후도 되고 부식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도 재질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좋은 난연재질. 평상시에 불은 잘 안 나. 근데 불이 나게 되면 그 또한 되게 오래 타는 거지. 용융도 되고. 플라스틱의 강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왜 유리를 안 합니까? 유리는 불가능해. 유리는 너무 무겁고 바람을 못 견디는 데 견딜 수 있는 유리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도로 터널에 지금 도심지 터널 많이 생기고 있거든. 전국적으로. 그래서 심층 장거리로 돼 있는 도로 터널. 그때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해들이 커질 수 있는 곳은 사전 검증제도, 성능유지 설계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써주면 되겠어. 그지? 보면 풍량이 변화하는 곳, 그지? 진입구가 한정적이다. 그 특성상 땡크롤이 많이 지나다녀. 그래서 그 땡크롤이가 벽에 추돌을 해서 점화가 되고 확대되면 방음터널 또 다시 다 불붙는 거지. 그리고 도로가 막히면 대피도 불가능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생겨. 그렇지? 그래서 위험물 화재의 특징이 그대로 갖고 가고 소화용수가 없어. 그래서 탈출밖에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터널은 진짜 위험해. 그래서 쌤은 항상 이제 운전도 하면서 문제 없는지 서행하고, 그지? 그리고 지나가면서 설비가 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철도 터널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사항 판단하기 어렵고 풍하 측에 진입한 노면으로 오지. 풍하는 바람이 불어 가는 쪽이지. 이렇게 거기로 진입한 소방대는 여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노면 때문에 소활동이 어렵다. 진입구부터 화재 발생 시점이 거리가 먼 것은 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 편한 거니까 이게 키워드만 딱딱 짜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끝으로 7페이지에 보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인데 요것들은 부산시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었어. 왜냐면 이제 워낙 성능유지 설계 대상들에서 전기차에 대한 대책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어. 근데 이것들은 부산의 한정적인 건데 좋은 부분을 가져가면 좋겠어. 내연기관의 차하고 전기차는 거의 유사한데 소화 진압 시간은 천지차입니다. 전기차는 소화 진압이 거의 뭐 한 30분 이내에 다. 근데 심지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오랜 시간, 하루가 다 지나가도 못 끊는 사례도 있거든.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열폭주야. 선생님 만약에 이제 지금 주제에 가장 언급에 가까우면 이런 것들이 나와도 시기상으로는 괜찮다고 봐. 그치? 지금 전기차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 그런데 소화 대책은 답보 상태거든. 그치? 장비를 많이 만들어냈어. 전기차의 특징이 차체 기준적으로 보면 차체 하부에 배터리 팩 자체가 있거든. 그럼 그 하부로 직접적으로 물을 담그든지 주입하면 의외로 소화 진압이 가능해. 근데 그거 막고 있는 철판 등을 뚫는 기술들. 첫 번째는 드릴을 썼다. 그치? 드릴을 썼다가 그 프레임이라고 해서 차를 이제 뼈대 고기에 딱 맞는 순간 안 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을 쏘면 수압에 의해서 드릴링이 되는 그런 장비가 또 개발돼.